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연골 재생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카티라이프와 카티스템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골 재생 수술 종류를 간단하게 되짚어 볼 거고요. 계량형 미세절골술, 그리고 줄기세포, 골수, 지방, 재대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술이 더 이제 뛰어나다라고 아직은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 둘 다 현재까지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세골절술이나 아니면 자가 골연골 이식술 또는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의 이전 단계 수술들도 여전히 좋은 결과들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 상담하에 여러 환자의 무릎 상태나 나이, 그리고 어떤 재반 요건들을 고려를 해서 최적의 수술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무릎 연골 재생 수술 종류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미세골절술, 그리고 자가 골연골 이식술,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미세골절술 같은 경우에는 1940년도 정도에 컨셉이 만들어졌던 수술인데요. 이렇게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골수가 나오면 그 골수가 이 혈액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이 혈액 덩어리가 섬유연골이라는 연골과 비슷한 종류의 그런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미세골절술이라고 부르고요. 자가 골연골 이식술은 우리 무릎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위의 연골을 떼서 사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체중이 실리는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에다가 옮겨주는, 이전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은 마찬가지로 좀 사용 빈도가 낮은 부위의 연골을 좀 뗀 다음에 이것을 실험실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수술방에 들어가서 연골이 결손되어 있는 부위에 넣어주는 수술을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세 골절술이 보통은 이제 큰 사이즈에서는 2제곱센치 이상의 큰 사이즈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 왔는데요. 계량형 미세골절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골절술은 이제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에 연골을 끌어내고 그 부위에 이제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뼈에 구멍을 뚫으면 지금 사진처럼 노란색 골수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골수가 이제 피랑 섞이면서 이 부위에 이제 연골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을 미세골절술, 혹은 우리가 이제 드릴 같은 걸로 뚫어주기 때문에 미세천공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1940년도에 컨셉이 나와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임상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면서 자리를 잡은 가장 기본적인 연골 재생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먼저 이 재생술을 한 부위에다가 콜라겐으로 된 막을 덮어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콘드로 가이드는 스위스의 가이스트리사라는 곳에서 콜라겐을 이용한 막을 만드는 건데요. 이 미세골절한 부위에다가 막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이것이 더 결과가 이제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도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내 회사가 아티필름이라는 것을 만든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막을 만들어서 넣는 것이 생각보다는 좀 이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좀 개발이 된 것이 콜라겐과 같이 생체 풀로 이용할 수 있는 피브린 글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포를 하는 식으로 수술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됐고, 콜라겐을 이제 뿌려주는 제재로서 카티필, 카티리젠 등이 국내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2014년도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를 돼서 역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미세 골절을 한 부위에다가 실제로 연골세포를 이제 뿌려주는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메가카티에서 2020년도에 연구 시작해서 2022년도에 이제 임상 시험자 다 등록이 되었고, 한 5년 정도 출시 결과를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연구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연골 배양 이식술을 또한 발전하고 있는데요. 자가연골 배양 이식술은 1984년도에 처음 이제
시행이 되어서 1994년도에 장기 결과가 이제 발표되면서 자리를 잡은 수술인데 미국에서는 연골 결손에 있어서 젊은 환자에서는 이 자기 연골 배양 이식 수술이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 그러니까 치료의 첫 번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연골 세포를 이식한 다음에 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릎뼈 쪽에 있는 골막을, 뼈의 막을 이렇게 좀 잘라서 떼서 붙여줘서 거기를 이제 봉합해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이걸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콜라겐 막을 덮어주는 수술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발전을 해서 아예 콜라겐 막에다가 세포를 이제 삽입해서 키우는 그런 이제 매트릭스 배양 방법으로 3세대까지 발전을 해서 2001년도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겔 타입으로 된 콘드론이라는 것이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4세대로서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무릎이 아닌 다른 부위의 연골을 사용하는 걸로 구슬 모양의 카티라이프라는 것이 2019년도에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카티라이프의 기원은 바로 4세대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입니다. 이제까지는 무릎에서 연골을 뽑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늑골에서 갈비뼈에 있는 연골에서 그 연골을 채취한 다음에 이거를 배양을 해서 다시 무릎에 이제 집어넣어 주는데, 그냥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그런 수술을 카티라이프 제품화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갈비뼈의 연골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옵니다. 두 번째로는 연골이 깨져 있는 부위에 그 환경이기 때문에 염증성 변화가 이미 좀 왔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늑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연골 자체가 노화도 거의 없고 건강한 연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연골이 이비인후과나 성형외과 같은 데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골이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 없이 잘 떼낼 수 있고, 연골 부위가 이제 넓고 크기 때문에 연골을 일부 떼어내더라도 기능에 큰 장애도 없고 떼는 방법 또한 안전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티라이프 바이오 솔루션 회사의 카티라이프라는 제품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연구 목적으로 수술이 시작됐고요. 2019년도 4월 달에 사용 허가가 나면서 현재 이제 여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도부터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결과 발표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줄기세포는 이제 기존의 연골 재생 수술하고는 다른 이제 갈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로 우리가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태아나 배아, 아주 이제 어린 단계의 줄기세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 자체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인간으로, 사람으로, 형체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는 아직까지는 윤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성체, 이미 다 자란 몸에서 줄기세포를 이제 추출하거나 이제 채취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요.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여러 군데에서 다 있습니다. 일부는 다 있지만 어느 정도가 많이 포함하냐에 따라 다른데 1960년대부터 백혈병 환자들은 골수를 이용한 치료를 했습니다. 골수 안에는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런 줄기세포 말고도 다른 줄기세포들도 같이 있지만 주로 이제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하버드에서 이제 간단한 기구로 이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걸 이제 개발을 했고, 이것을 수입하던 수입사가 또 국내에서 또 스마트 엠셀이라 부르는 그런 줄기세포 추출하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요즘 판매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줄기세포 추출하는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간단하게 수술방에서 골수를 뽑은 다음에 그 기계를 돌려서 거기 나와 있는 줄기세포를 포함한 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곳을 다시 이제 수술 부위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이것이 2011년도에 신의료기술 허가가 나서 2012년도부터 상용화돼서 쓰고 있었고, 2020년도에 이 나이 제한 때문에 이 나이 제한을 조금 더 65세까지 늘리려고 지금 신청해서
연구가 이제 시행 중으로 제한적 의료 기술로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65세까지는 수술할 수 있고 다른 병원에서는 50세 이하까지만 이런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도 줄기세포가 이제 분포가 많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지방은 또 손쉽게 우리가 또 지방 체중 감소나 이런 미용적인 목적으로 지방을 이제 흡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지방에 줄기세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연구가 시작되었고 2022년도에 신의료기술 평가가 이제 종료되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허가가 되지 않았고 연구 단계로 평가를 되어서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이 줄기세포 중에서도 가장 신선한 줄기세포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이미 다 큰 성체가 이제 우리가 이 태아나 배아가 아닌 것 중에서 이미 인간이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어리고 신선한 조직은 바로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죠. 신생아에서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고 있던 탯줄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서 기능은 없어지고 이것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탯줄에 있는 혈액이 바로 제대혈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제대혈은 갓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노화가 이제 거의 없어서 분화 능력이 이제 뛰어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엄마랑 아기 사이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던 그런 혈액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이제 이상 반응 일으키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 탯줄 자체는 이제 버릴 것을 이제 기증을 해서 그 연구에 쓰이거나 이렇게 상품화되기 때문에 채취가 쉽고 또 다른 추가 시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는 이제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이 나왔고요. 2007년도에 처음 연구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됐고 2012년도 1월 달에 사용 허가가 나서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히딩크 감독 수술하게 되면서 좀 유명하게 된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2015년도에 임상 3상 대규모 이제 그 효과 연구가 종료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장기 출시 연구 중으로 최근에는 뭐 2년에서 3년, 4년 정도의 출시 결과가 이제 국제 이제 학술지에 실려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술이 더 이제 뛰어나다라고 아직은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 둘 다 현재까지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세골조술이나 아니면 자가 골연골 이식술 또는 자가 연골 그 배양 이식술의 이전 단계 수술들도 여전히 좋은 결과들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 상담하에 여러 환자의 무릎 상태나 뭐 나이 그리고 어떤 재반 요건들을 고려를 해서 최적의 수술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이었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